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서울의 6개 대학이 모여서 발표를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인성을 보겠다. 인성.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네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의 경우에는 면접을 안 보고 서류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앙대도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죠. 여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자기소개서도 받았으면 좋겠고, 면접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학의 평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평가할 때는, 그런 거 안 봐도, 학생부만 봐도, 충분히 파악이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생겼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 아이들도 사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 아이들도 있지만 안 본 아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아이, 제가 자꾸 혓바닥을 내밀게 되는데 입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아니야. 정말 안 본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보면.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개인의 이제 신상과 관련한 아빠가 어디고 뭐 이런 게 있죠. 수상 경력이 있고, 진로 희망 사항을 적는 게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 적는欄들이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자동 봉진,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학급 회의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청소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학급 내 어떤 활동들이 있죠. 이런 게 자율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은 이제 동아리가 있는 거죠. 봉사 진로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적는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 실적을 그러니까 봉사 활동 어디 가서 몇 시간 했고 어디 가서 몇 시간 했고 이런 것들을 적는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을 작성하는 데가 있고 교과 성적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있어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각 담당 교사가 그 아이의 한 학기의 활동을 짧게 기록해주는 난인 거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이 있죠. 독서 활동 상황은 학기가 끝나게 되면 너 책 뭐 읽었니 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을 적는欄은 이제 담임 선생이 그 아이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들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고요. 그래서 담당 교사들은 이런 거에 각각의 아이들의 어떤 특이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한 반에 30명이 있죠. 적은 학교는 뭐 25명도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담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25명이나 30명의 아이를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따로 이제 미팅을 하게 될 거예요.
미팅을 해서 아이의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살펴보고 가정 환경도 뭐 물으려면 물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죠. 선생님은 누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네 반이니까 전체 아이들을 다 기억에 담아두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아이들을 조금 더 보겠죠. 특이한 아이들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이가 많이 매우 얌전해서 거의 말을 안 한다든지 내지는 아이가 조금 굉장히 밝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매우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든지 이 아이 성적을 보니까 대충 아이가 선생님들도 자기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등급 아이라면 1등급의 아이들이 평소에 해왔던 그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유사한 어떤 예를 들면 1등급 아이는 똘똘하다. 2등급도 똘똘하다. 3등급은 더 밝다. 4등급은 더 밝다. 뭐 어쨌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뭐 이제 뭐죠? 중간 지필고사 때 중간 지필고사 그다음 기말고사 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적 추이도 보면서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죠. 자기 수업 시간에 주로 관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다음에 조회 시간인가요? 조회 시간과 종례 시간, 그다음에 청소 여부 뭐 이런 걸 보고 아이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엄마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엄마가 이해한 것을 아이와 구체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큰 게 아까 인성이라 그랬죠. 인성 부분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뭘까요? 인성 부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성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쵸. 인사를 잘해야죠. 기본이잖아요. 근데 인사도 안 하는 아이가 인성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수업 태도죠. 아이가 수업 시간에 물론 자기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자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특별히 타치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뭐 그렇지 그거 없는 지역도 있나? 그렇지만 채택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 제가 예전에 기사 쓰다가 한번 대구인가? 경북 지역은 없다가 생겼나요, 이제는? 어쨌든 뭐 아이들을 특별히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때리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인권조례가 생겼나 모르겠네. 뭐 언제적 기억이니 어쨌든 어쨌든 경기도나 서울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지만 아이들의 그런 태도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계 없어. 뭐 그래도 뭐 그 아이가 어제 저녁에 매우 피곤했겠지 뭐 이렇게 수업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고지식한 선생님이거나 또는 고지식하고 관계없이 그냥 나는 그런 걸로 인성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 상황이라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뒤집어 자거나 자기 마음껏 행동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인성을 제대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만약에 서울대를 갔다고 가정하면 서울대를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자세를 갖고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록을 할 때, 이 아이는 맨날 뒤집어 자는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는 인성이 매우 탁월해서 뭐 어쩌고 이 아이는 수업 태도가 좋아. 이렇게 적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성 부분은 어떤 부분을 체크하시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인성 부분과 학업 역량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전공 적합성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인성과 학업 역량은 가만히 보면 일맥상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은 일단 오랫동안 책상에 앉을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책상에 앉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물론 서서 공부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엉덩이 무게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연구가가 됐든. 그러니까 연구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 직업 또 마찬가지고 연구자가 되겠다고 써놓고 학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는 아이라면 연구자가 체질이 안 맞는 거죠. 학생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로가 설정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학과를 선택했다면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그러면 전공 적합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야말로 어떤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 또 불가능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야말로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가야 돼가 아니라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녀와의 대화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교육을 다른 선생님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야 너는 너 조용히 하고 야 너는 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너가 이거 내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그 선생님은 뭐 내 자녀만 보는 학생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학부모라는 거죠.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냥 학교에만 맡겨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예요. 지금의 입시제도 하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공부만 잘해서 뭐 그냥 뭐 성적대로 쭉 잘라서 뭐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대학만 들어와서 봐도 이미 그때부터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교수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또 선후배의 관계도 있겠죠. 그런 선후배 관계에 의해서 또 막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선후배 관계가 있기야 있지만 그 선배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대학에 가서는 2학년, 3학년 선배도 얘기하고 4학년 선배하고도 얘기하고 뭐 자기들 학교 동아리나 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서 다양한 것들을 키워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자기의 진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자기의 어떤 진로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예행 연습을 하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활동에 간다고 하면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버릴 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늦춰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얘는 조금 더 지나가면 알 거야가 그게 2학년 말에 대해서 깨닫는 아이는 솔직히 그때 깨달으면 매우 불행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물론 그 책임은 그 아이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아이와 이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뭐고 그 요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니?
라고 대화가 필요하고, 학업 역량은, 전공 적합성은, 발전 가능성은 어떤 거에 의해서 평가가 될까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그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녹아져 있다.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냐도 알아야 되고요.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상 경력은 올해부터는 한 학기에 하나만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교과 성적이 어느 아이가 뭐 80개 뭐 상이 5명이 80개 상을 뭐 나눠 가졌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뭐 적은 아이에 비하면 적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수상 경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수상 경력이요, 하나만 기록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이게 또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 경력이 없으면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대회 같은데 참여하는 게 유리할까요? 참여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수상 경력 하나뿐이니까 상 받는 거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우리 학부모님들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이는 이 전체 과목에 대해서 하지만 선생님은 자기 과목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물리과도 있고 화학과도 있고 뭐 2개 다 관심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관심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상은 하나예요. 하나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 하나만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난 2개만 참가해서 하나 그거 할 때는 꼭 상을 받을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전혀 다른, 나는 이번에 하나상을 미리 받았어. 그것도 3월 달에 받았다고 가정하자고요. 뭐 진로 활동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상을 받았어. 뭐 포트폴리오 무슨 상을 받았다고 가정하자고요.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 그게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왜냐면 그 담당 과목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만약에 나중에 뭐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같은 1학년 아이들이라면 있다면 그 과목에서 무슨 대회를 열었다고 가정하고요. 그 대회에서 내가 이미 포트폴리오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참여 안 하고 그 시간에 난 내신 공부할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로 평가해요? 매우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당연히 기록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물론 기록의 글자 수도 줄어드니까 뭐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아이가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참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참여를 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그게 발전 가능성 아니에요? 그게 전공 적합성이고 그게 학업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는 하나만 한다? 완전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 수상 경력은 세특의 기록과도 연관이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 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를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역시 그런 거예요. 남들은 필요 없다 그래? 아니요. 필요하다니까요. 학교에서도 필요 없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학의 입장이기 전에 자기 선생의 입장에서 그분도 고민을 특별히 안 해본 거죠.
그렇지만 어떤 아이가 내 과목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거냐에 대한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거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대화 나누고 그것과 관련해서 독서를 뭔가 한 거를 선생님과 어떤 피드백을 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이런 아이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매우 빼어난 역할을 능력을 역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아직 내가 부끄러워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늦추다 보면 1년 갔죠. 또 2년 가고 3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대학, 예를 들어 뭐 서연고가 아니더라도 뭐 한양대든 중앙대든 경희대든 뭐 홍익대든 어느 대학이라도 가천대든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역량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점에서 수상 경력은 하나뿐이 안 적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 상 받았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의 역량이 짧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희망상의 경우에 이 진로희망상의 경우에도 뭐죠? 아이들의 꿈은 늘상 변할 수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늘상 이런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이거가 문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고민의 어떤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구체성을 주고 준비해 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진로 희망사항과 관련해서 적는 난이 새로 생겼든 없어졌든 전혀 관계없이 이 자녀와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 진로에 대해서. 근데 이럴 때 자주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던 엄마들이야 조금 그죠? 대화가 좀 되지만 아빠들의 경우에는 좀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저는 아빠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입시 전형 다 몰라도 좋은데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저런 거는 참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아이들 고등학교 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회사에 가서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능력이죠. 업무의 능력.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라고 학생부 교과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죠.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 그게 뭐 자격증이라면 회사라면 자격증이라고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학사였다가 석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박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와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아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아직은 모르거든요. 지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를 한 번에 이게 끝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본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 또는 아빠들의 경우라면 일단 대화하는데 뜸을 들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특별히 없다고 보면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차라리 어디를 놀러 가서든 아니면 어디 카페를 가서든 아이가 전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에 가서라도 이런 길고 긴 대화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캠핑을 가든 남자아이라면 캠프, 여자아이라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캠프나 뭐래도 이 자녀하고 긴 대화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한 학기 내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들이고 뜸도 들이고 이러면서 아이의 대화를 꼭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그런 준비 과정을 자꾸 뭔가 한마디씩 하면 처음에는 한마디 빼니 귀에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단어가 언제 한번 들었던 거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작전을 짜서라도 꼭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이거 역시 그 각각의 그 활동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활동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없고요. 모든 활동이 다 중요한데요. 특히 저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대로 중요하고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대로 중요한데 봉사활동에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의 경우에 뭐 시간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60시간 이상 정도 되면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60시간이라고 하면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3년 동안 아이가 그 학교 내에서 청소하는 것도 근데 요즘 청소도 또 외부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와서 어떤 아줌마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그냥 청소를 싹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교실 내까지도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저런 거 청소하는 것도 이 봉사활동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그 아이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학교 내뿐만이 아니라 그 1년에 한 서너 번,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외부의 봉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학에서도 그게 이제 적을 수 있는 곳이라면, 봉사활동 실적에 기록될 수 있는 거라면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요.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떨 때 하다 말다 하는 아이들 수 있겠고, 뭐, 양로원 갔다가 고아원 갔다가 또는 뭐, 그건 거의 같은 유형이지만, 뭐, 전혀 별개의 뭐, 어떤 외국인 안내, 뭐, 주위에 뭐라고 하죠? 어떤 공원 같은 게 있으면, 뭐, 어떤 봉사활동을 뭐, 외국인을 안내해주는 봉사활동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각 고등학교마다 외국 고등학교하고 이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 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집에서 잠자기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도 하게 되면 아이가 비록 다른 나라 아이하고 어쨌든 뭔가 대화를 하려고 바디랭귀지가 됐든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엄마 아빠가 좀 적극성을 보여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칭찬을 해야 아이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결국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녹아져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꼭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또 이런 활동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되니까 꼭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활동들이 꼭 필요하다. 미리 배우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적혀져만 있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봉사활동은 이 아이가 처음 1학년 1학기 때야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지만 특정한 것을 정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럴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 싫거든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는 뭐 이게 알아도 말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활동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뭐 고아원을 3년 내내 갔다.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뭔가 해서 뭐 어쩌고 했다.
이게 보통 아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아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일단 머릿속이 복잡하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2개월마다 또는 1개월마다 한 번씩 했다? 대단한 아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그것 자체로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 아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아이를 대학에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당연히 뽑죠. 당연히 뽑는데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실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과 긴 대화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위 15개 대학, 10개 대학에 15개는 아니고 12개 대학, 11개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인데요. 교과 성적은 이 성적이 학생, 당락을 결정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좌우한다는 말은 냉정하게 틀린 말이고요. 교과 성적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좋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좋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지 좋을수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빠도 자기의 다른 역량,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역량이 뛰어나 있다면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교과 성적이 3등급인 아이인데 아까처럼 3년 내내 2년 예를 들어 2년 내내 아니면 3학 1학기의 반 정도만 이래도 어쨌든 그래서 3년 내내 이 아이가 특정한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자기 전공과 또 밀접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배려심을 묻어난 이런 게 있는 아이라면 교과 성적이 몇 등급이 좀 낮는다는들 뭐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이나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이나 한양대학교의 전형의 경우에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요즘 고등학교에도 각종 어떤 창업 스쿨이라든지 어떤 창직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라면 굳이 성적이 낮아도 5등급이면 어때요? 그 아이의 그런 가치가 아마 대학교 졸업하면 걔네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룰걸요. 그런 점에서 대학도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일단 성적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특목고 자사고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쉽겠네요. 예를 들어 2등급 아무리 못해도 2.2등급 초반대여야 이 대학은 합격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라도 연대가 그럴 수 있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성적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런 아이들이 아까처럼 또 다른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성적이 조금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에 4, 5등급도 왜 합격시키잖아요. 얘네들 연고대에.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불가능할까요? 아니 언뜻 보면 불가능할 것 같죠. 언뜻 보면 실제로 합격한 애가 없을까요?
없을 확률이 더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없다고 장담은 하진 못하겠네요. 근데 그런 역량을 발휘한 것이 3, 4등급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에서 3, 4등급 아이가 없는 이유는 성적 때문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선생님들도 아이가 3, 4등급이든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아이가 정말 똘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준다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가 3, 4등급이 연고대에 가듯이 일반고에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아이가 일반고에 없냐? 한 학교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한 학교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역량을 보고 제대로 기록을 해줘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목고 3, 4등급의 아이만큼 더 똘똘하냐? 학업 역량까지는 잘 그러니까 학업 능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역량,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고대에서 합격시켜 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각 교과에서 적어주는 기록의 내용인데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기록으로 했는데 제가 쭉 이 방송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아이가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선생님들은 또 수상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적극성을 아니 내가 우리 과목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물론 그 과목 시간에 열심히 수업한 아이라면 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아이가 내 전공에 유사한 아이라고 내 전공과 적합한 아이라고 평가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독서 활동은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는 나침반 36.5도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톡톡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침반 36.5도 잡지가 예전 초창기 때 한 5, 6년 전에는 진로 진학만 집중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럼들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인문 교양 시사 철학 이런 미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인문학 잡지를 본다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월간지를 본다는 아이라면 매우 똑똑한 아이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월간지를 봤다는 것도 요즘 아이들 책 읽기 얼마나 싫어해요. 근데 그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안에 책 한 권을 6장인가 8장의 분량으로 요약을 해서 넣어준 것도 있고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이나 추리력, 논리력을 주기 위한 다양하게 우리도 노력을 해서 어쨌든 나침반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잡지를 읽었다면 이 독서활동 상황에 기록을 하라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뭐야? 이전에 그럼 선생님을 갖다 주세요. 그 잡지가 뭔지 나침반 잡지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보면 시사, 정치, 경제, 시사가 있죠. 정치, 경제 관련한. 그 다음에 사회 현상과 관련한 것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정말 뭐라 그러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요약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요약만 해놓은 건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뽑아서 그 책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독서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이 엄마들이 독서 활동이라니까 무슨 대단한 인문학 책이나 대단한 소크라테스의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책이나 이렇게만 변증법에 뭐라든지
또 뭐 국가란 무엇인가, 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 두꺼워서 엄두도 안 나는 책을 가지고 꼭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침판이나 톡톡 같은 월간지를 봤더라도 그것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것을 그냥 단순히 흥미만을 주거나 단순히 아이들의 그냥 이것만 주기 위해서 만화가 있다든지 이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나침반 월간지를 보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거가 어쨌든 이런 것들과 선생님과 교감하면서 읽는다면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자꾸 높아지겠죠. 그러라고 이 책을 나침반이나 톡톡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아이들의 이 학업 역량뿐만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잡지예요. 나침반과 톡톡은. 그런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학교 내신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수행평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수능에서 높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이 어떤 사고력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 상황에도 짧은 거지만 그렇게 기록을 해둬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설령 그것이 아이들이 만화를 봤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보면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박봉성의 저 시대에 박봉성 만화 이렇게 하면 해서 시리즈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죠. 정말 30권, 40권, 50권, 55권 이렇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한 편의 완전 드라마를 본 거죠. 영화를 본 거고. 어쨌든 그런 역량이 이 독서한 거잖아요. 기록을 해라. 그 다음에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의 경우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인성, 나눔,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37.3%, 경기 인천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22.4%, 강원 21.8%, 대전 충청 17.1%, 광주 전라도 17.4%, 대구 경북 18.5%, 부울경 18.7%, 제주도 11.7%, 제주도야 두 개 대학이죠. 이런 대학,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최상위권은 45%까지 올라가죠. 최상위 한 12개 대학들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정시가 많아요. 또 이 서울권은. 서울권 정시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대학들 있죠. 상위 12개 그 밑에 대학들은 또 정시의 비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경쟁률을 보면 KU 건국대 KU 자기 추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20.1일 때 20대 1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게 건국대의 학교 추천 전형이 7.41, 고려대의 학교 추천 2 7.27대 1, 그 다음에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이 6.75대 1이었고요. 한국외대의 종합 전형이 8.8대 1.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높은 대학이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 16.88대 1, 건국대 자기 추천이 20대 1, 한양대 16대 1, 중앙대 다빈치가 18.72대 1, 이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균 한 2등급? 1등급, 2등급 대가 좀 처져도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긴 한데, 그래서 아이가 일찍 자기 꿈 갖기를 펼칠 수 있는 아이라면, 아까처럼 건국대
그 자기 추천이나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나 한양대의 경우에 그런 그 어떤 끼가 있는 아이들, 좀 일찍 터트려진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일찍 터트려진 아이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이 전진해야 하는 것들이 뭐 어른들 이상으로 뭐 가치 있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다음에 동국대 두드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격도 꽤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요. 좀 더 짧게 하려고 해도 제가 이거보다 짧게 이것도 많이 줄여서 한 것 같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각 전형을 지금은 조금만 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뭐가 어떻고 어떤 거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갈 거고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은 전체 개괄적으로 보는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